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 차박 상무입니다. 오늘은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회사 선배가 신입사원인 당신을 따뜻하게 챙겨주던 기억 있으세요? 아니면 회사 동아리에서 동료들과 취미를 공유하며 친해졌던 경험은요? 아쉽게도 이런 좋은 직장 문화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직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5가지 좋은 직장 문화와 제도,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시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3년 발표한 기업 교육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2019년 58.7%에서 2023년 42.1%로 16.6%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의 2024년 직장인 조직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3%가 회사 내 소통과 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내 멘토링 제도의 몰락.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내 멘토링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멘토를 배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사라진 회사가 많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한국경영학회 논문 2023에 따르면 멘토링 제도 폐지 이유 1위가 멘토의 업무 부담 증가 45.2%, 2위가 시간 부족 38.7%였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과장님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신입사원 멘토를 하는 게 보람도 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내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누굴 챙겨줄 여유가 없어요. 해외는 어떨까요? 반면 구글, IBM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멘토링을 성과평가에 포함시킵니다. 멘토 활동이 승진과 연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죠. 독일의 SAP는 리버스 멘토링까지 도입해서 젊은 직원이 시니어에게 IT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2024년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의 직원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 23%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사내 동아리 문화의 쇠퇴. 두 번째는 사내 동아리나 소모임 지원입니다. 현실의 벽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도 감소 추세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사내 동아리를 지원하는 기업이 2018년 34.2%에서 2023년 18.7%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경비 절감이 1위 52.3%, 실질적 효과 의문이 2위 31.8%였습니다. 해외의 혁신적 접근.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로이 리소스 그룹 ERG라는 이름으로 직원 주도 그룹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개가 넘는 ERG를 운영하며 각 그룹에 연간 평균 $5,000씩 지원합니다. 세일즈포스 인사 담당 부사장의 말을 인용하면 ERG는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회사의 혁신 엔진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직원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갤럽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직원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의 이직률은 평균 40% 낮았습니다. 세 번째, 소통 창구의 폐쇄. 세 번째는 사내 소통 문화입니다. 익명 게시판의 몰락. 예전에는 거의 모든 회사에 익명 자유 게시판이나 건의사항 게시판이 있었죠. 지금은 대부분 폐쇄되거나 엄격히 통제됩니다. 한국인사관리협회 2023년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4.3%가 익명 게시판 운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조직 비판 확산 우려 58.2%와 악용 사례 발생 41.8%였습니다. 북유럽의 다른 접근법. 하지만 핀란드와 스웨덴 기업들은 오히려 직원 참여형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노키어 아이디어즈라는 플랫폼에서 직원들의 익명 제안을 받아 실제 경영에 반영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3,20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되었고 그중 27%가 실제로 구현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는 내부 슬랙 채널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장려하며 CEO가 직접 직원 질문에 답변하는 투명한 소통 문화로 유명합니다. 네 번째,
1대1 피드백 문화 부재. 네 번째는 정기적인 1대1 피드백 문화입니다. 한국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연일 2회 공식 평가에만 의존합니다. 한국능률협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상사와 개별 면담을 하는 직장인은 전체의 단 12.7%에 불과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솔직한 고백. 우리 팀장님과 1대1로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항상 팀 회의에서만 만나니까 개인적인 고민이나 커리어 상담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실리콘밸리의 필수 문화.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원온원 미팅이 관리자의 필수 업무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모든 관리자가 주 1회 이상 팀원과 개별 미팅을 갖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 성장, 커리어 목표, 심지어 개인적 고민까지 포함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1대1 미팅을 하는 팀의 업무 성과가 그렇지 않은 팀보다 평균 29% 높았습니다. 어도비는 연간 평가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직원 만족도가 3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 근속 우대 문화의 소멸. 마지막은 장기 근속자 우대 문화입니다. 변화의 바람. 예전에는 10년, 20년 근속 포상이나 안식휴가가 당연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경총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기 근속자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2010년 68.4%에서 2023년 31.2%로 급감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인건비 부담 45.7%과 젊은 인재 우선 정책 38.2%였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지혜.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여전히 장기 근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독일의 BMW는 15년 근속자에게 6주간의 유급 안식휴가를 제공하며 25년 근속자에게는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와 함께 상당한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20년 근속자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30년 근속자에게는 마스터 크래프트맨 타이틀과 함께 특별 처우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포춘 선정 일하기 좋은 회사 중 상위 50개 기업의 평균 재직 기간은 8.2년으로 일반 기업 3.4년의 2배가 넘습니다. 해외와의 비교 분석. 지금까지 5가지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징. 단기 효율성 중시. 하향식탑다운 의사결정. 형식적 운영 후 폐지. 해외의 특징.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직원 참여 바텀업 중심. 지속적 개선과 발전.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경험 엠플로이 익스피리언스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의 수익성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21% 높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좋은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들의 주식 수익률이 S&P 500 평균보다 2.5배 높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키워드 3가지. 1. 자율성. 직원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 2. 경청 진정으로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 3. 참여. 모든 구성원이 조직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 한국 기업들이 빠른 변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의 정성적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좋은 문화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떤가요? 오늘 소개한 5가지 문화 중 몇 개나 남아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회사에만 있는 특별한 좋은 문화가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